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월 12일 금요일, 지금 저녁 7시가 조금 넘었네요. 오늘 정말 좀 피곤한 하루였네요. 아침에 떡국 먹고 그 다음에 산책 좀 하고, 뭐 잠깐 누구 아는 분하고 뭐 미팅할 일 있어서 미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정갈비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좀 운동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피자 먹고, 그리고 잠깐 산책 좀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좀 뭐 요즘 계속 유튜브 찍고 뭐 이것저것 좀 연구하고 이러냐고 두세 시간밖에 못 잤더니 좀 피곤하긴 피곤하네. 거기다 운동까지 또 지금 한 3시간 이렇게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근데 뭐 그래도 운동하고 피곤한 건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좀 일찍 자면 되죠 뭐. 자,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SK 이노베이션.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악재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데도 막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올리고, 이제 뭐 댓글 다신 분들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좀 부족해서 약간 전달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한 분이 피해자는 LG고 가해자는 SK인데 왜 이거를 반대처럼 얘기하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처럼 만약에 들으셨다면 제 전달력이 부족한 거고, 피해자는 LG고 가해자는 SK인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은 이제 100명 정도 직원을 빼갔잖아요, SK에서. 근데 이건 변명할 여지 없이 정말로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LG가 기술력이 워낙 그 배터리 부분에서 독보적이고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SK는 2등 하는 게 많잖아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한테 밀리고. 근데 이제 배터리 부분도 많이 밀려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어찌됐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고 딴 방법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LG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LG가 대기업 중에서는 뭐 급여나 복지가 굉장히 짠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LG그룹이 예전에 그 이제 GS하고 같이 이제 합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허쉬하고 구쉬가문 하고 있다 보니까 LG는 항상 실적보다는 화합 이런 걸 중요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합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한테 맨날 뒤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LG가 하여튼 급여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SK가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진 거죠. 야,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월급과 뭔가 복지 하여튼 이런 걸 주겠다 하면서 빼내간 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LG그룹도 이제 반성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아마 구광모 회장이 아마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지겠죠, 이제 LG그룹이. 그러니까 LG그룹이 이제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 차원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G가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건, 물론 SK하고 LG는 국내나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하지만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LG하고 SK하고 너무 치고받고 싸우면 중국 업체들만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나 정치권이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뭐 SK 편을 들자고 나누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면 그 중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SK그룹은 피해가 막심하고, LG그룹도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가 꽤 들어가거든요, 이게 소송을 하면. 그리고 또 만약에 LG 배터리가 아니면 LG그룹에서 뭐 이렇게 인원 빼기 같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LG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부분이 만약에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시선이 곱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LG가 잘못했을 때 또 좀 과도하게 또 할 수도 그러니까 LG가 그걸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 말을 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니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찌됐든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LG가 뭘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이렇습니다. SK가 1000억 정도를 배상하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LG는 2조에서 3조를 얘기했었거든.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 중에 LG가 5천억까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5천억에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LG 요구를 강제로 5천억을 끌어내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5천억으로 내렸다가 이번에 이겼으니까 다시 1조나 아니면 8천억 정도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LG도 2조 3조를 주장을 하지만 실제 2조 3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건 LG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8천억이 될지 1억이 될지 1조 2천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2조에서 3조를 부르는 거지 실제 2조에서 3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징벌적 피해는 2배를 부상해 줘야 되니까 2조에서 3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100명을 뽑았는데 사실은 100명이 뽑아본 부분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5천억이 된다면 1조가 되는 거고 1조가 된다면 2조가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SK는 그게 500억 정도 되니까 1000억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LG는 1조 5천억이나 2조 정도 아니 1조에서 1조 5천 정도가 피해액이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의 2배인 2조에서 3조를 주장하는 건데 간극이 되게 크죠. 근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그게 뭐 아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몇 천억일 텐데 그게 이제 미래 가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제 LG는 계산한 건데 미래 가치는 사실 쌈바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정확하게 그것 자체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는 지나치게 낮고 LG의 요구는 사실상은 조금 너무 지나친 요구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LG도 이걸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2조나 3조로 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좀 적다면 아주 적으면 5천억 근데 뭐 현실적으로 한 7, 8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사이 정도의 결정될 률이 되게 높고 물론 변수가 있어서 그거에서 약간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부채 비율이 175라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175인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그분이 맞겠죠. 175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 100%라고 그랬잖아요. 100% 밑에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이제 막 20% 30% 되면 사실상 무차입 경험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안정적인 거는 좋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특히 성장 산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200% 밑에면 안정적인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175%는 전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175%인 거지 이게 결코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 175%가. 그리고 더구나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SK는 하이닉스로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캐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자금이 글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금적인 부분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2차 전지가 워낙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로 자금 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거든요. 2차 전지 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SK 이노베이션이 기술적으로 LG 화학인,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거기하고 삼성 SDI에 비해서 기술력으로 뒤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는 뒤지지만 기술력으로 세계 5위 정도 되니까 결코 SK 이노베이션도 기술력이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LG 화학이나 삼성 SDI가 워낙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SK 이노베이션도 만만치는 않은 업체입니다. 그 미국의 뭐 아니 예를 들어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이 없으면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 업체가 왜 그렇게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좀 그래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냐면 중국은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를 밀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차의 어떤 선두는 전기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국은 지금 내부에서는 전기차를 거의 중국 배터리 업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뒤처지지만 그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 2차 전지가 앞으로 왜 엄청난 시장이 될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음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면 또 엄청 그 설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편에서 한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피곤해갖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달력이 부족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지금 요 악재는 드러나는 악재고 그렇게 60일 이내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성장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은 성장하기에 충분하다. 요 말씀을 드려서 SK 이노베이션을 가진 분은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좀 출렁거림은 있겠죠.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맞아 그런 얘기 했더라. 이것이 애널리스트 10명 중에 8명이 큰 악재라고 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몰라요. 제가 본 애널리스트는 다 별 문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라고 하고 10명 중에 8명이 어떤 근거로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방송이나 뭐 이런 거를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다들 별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근데 다만 뉴스에서는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뉴스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 앵커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널리스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고 뉴스에는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애널리스트는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뉴스에 큰 문제라고 나오니까 자꾸 큰 문제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큰 문제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자신감 있게 보통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큰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악재인데 큰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니 큰 악재가 맞기는 맞는데 SK 이노베이션에 벌써 5천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 줄 거는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1조 안팎으로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돈 놓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몇 천억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데 몇 천억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 규모로 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 연봉이 1,000만 원 돼요. 근데 내가 뭐 갑자기 한 300만 원 정도 뭘 지출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30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뭐 지출할 수도 있지.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인데 한 뭐 5억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죠. 근데 내가 연봉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갚아야 되는 게 그것도 물론 문제긴 문제지만 정말로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비유가 적절치 못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슈는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링컨 말을 믿어주세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의 자유고요. 믿고 못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SK이노베이션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큰 문제여 갖고 정말 주가가 떨어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 끝없이 추락해 갖고 막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잃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돈을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떨어져서 계속 바닥을 박박 기는 일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증시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격언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